여러분 반갑습니다. 해피 요양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33회 기출문제를 재작성하여 지난 1교시 필기시험에 이어 2교시 실기시험 45문제 풀이와 해설입니다. 지난 1교시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최근 5개회 기출문제 출제 경향을 보면 홀수의 시험에서는 홀수의 기출문제를 인용하거나 반영한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5개회 시험 동안 표준교재 55개 부분에서 매회 출제되고 있습니다. 기준은 목차의 장절 항에서 목단위입니다. 복습 겸 본시험을 대비하여 마무리 정리하는 차원에서 풀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문제풀이 진행 생략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일시 정지하시고 읽어보시거나 핵심 모의고사나 기출문제 등에서 시작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시험 때 유념사항도 생략합니다. 33회 기출문제 2교시 실기시험 45문제 풀이와 해설을 시작합니다. 각 문제에서 가장 적합한 답을 하나만 고르시오. 먼저 36번입니다. 식탁에서 의자에 앉아 식사하는 동안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앉게 한다. 2. 의자 앞쪽 끝부분에 걸터 앉게 한다. 3. 대상자의 발바닥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4. 팔꿈치를 의자의 팔 받침대에 올려놓게 한다. 5. 식탁의 윗부분이 대상자의 배꼽 높이에 오게 한다. 36번은 식탁에서 의자에 앉아 식사하는 동안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5번 식탁의 윗부분이 대상자의 배꼽 높이에 오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앉게 하는 것이 아니고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습니다. 2번 의자 앞쪽 끝부분에 걸터 앉게 하면 안되고 의자 안쪽 깊숙이 앉게 합니다. 3번 대상자의 발바닥이 바닥에 닿도록 앉게 합니다. 4번 팔꿈치를 의자 팔 받침대에 올려놓는 것이 아니고 팔꿈치를 식탁 위에 올려놓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올바른 식사 자세는 의자의 높이는 발바닥이 바닥에 닿도록 합니다. 37번입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 식사 중 살에 들리면 미지근한 물을 먹인다. 2. 턱을 들고 목을 뒤로 젖혀 음식을 넣어준다. 3.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4. 숟가락을 왼쪽 입술 옆에 대고 음식을 넣어준다. 5. 식사 전에 신맛이 나는 음료를 주어 식욕을 돋운다. 37번은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4번 숟가락을 왼쪽 입술에 대고 음식을 넣어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식사 중 살에 들리면 미지근한 물을 먹이는 것이 아니고 식사를 중단을 합니다. 2번 턱을 들고 목을 뒤로 젖혀 음식을 넣어주는 것이 아니고 턱을 당기는 자세에서 음식을 넣어줍니다. 3번 오른쪽이 아닌 왼쪽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합니다. 5번 식전에 신맛이 나는 음료를 주어 식욕을 돋구는 것은 침이 많이 나오게 하여 살에 들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편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쪽 입에 밥을 넣어줍니다. 다음 38번입니다.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경관 영양을 돕는 방법은 1. 영양액은 체온보다 낮은 온도로 준비한다. 2. 영양액 주머니를 침대 높이에 맞추어 건다. 3. 비위관이 빠지면 최대한 빨리 밀어 넣는다. 4. 영양액은 1분에 50ml 이상 주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구토 증상을 보이면 잠시 중단한 후 다시 주입한다. 38번은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경관 영양을 돕는 방법은 4번 영양액은 1분에 50ml 이상 주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영양액은 체온보다 낮은 온도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영양액은 처방에 따라 체온 정도로 준비합니다. 2번 영양액 주머니를 침대보다 높이 맞추어 거는 것이 아니고 영양액 주머니는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겁니다. 3번 비위관이 빠지면 최대한 빨리 밀어 넣으면 안되고 비위관이 빠지면 간호사에게 연락합니다. 5번 구토 증상을 보이면 잠시 중단 후 다시 주입하면 안되고
구토 증상을 보이면 비위관을 잠근 후 바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 등에게 알립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경관 영양에 대한 설명입니다. 39번입니다. 대상자의 물약 복용을 돕는 방법은 1. 계량컵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컵을 이용한다. 2. 약병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용액을 따른다. 3. 약병 뚜껑은 뚜껑의 안쪽이 아래로 향하게 놓는다. 4. 계량컵에 남아있는 물약은 약병에 다시 넣어 보관한다. 5. 약이 변한 물약은 따르기 전에 흔들어서 사용한다. 39번은 대상자의 물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2번 약병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용액을 따른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계량컵이 없는 경우 종이컵이 아닌 무침 주사기 등을 이용합니다. 3번 약병 뚜껑은 뚜껑의 안쪽이 아래가 아닌 위로 향하게 놓습니다. 4번 계량컵에 남은 물약은 약병에 다시 넣지 않습니다. 5번 색이 변한 물약은 따르기 전에 흔들어서 사용하면 안되고 버립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물약병 뚜껑 놓는 방법으로 용액병의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라벨의 반대쪽 방향으로 용액을 따릅니다. 다음 40번입니다. 대상자의 눈에 안약을 넣을 때 옳은 위치는 1. 각막 위, 2. 비루관 입구, 3. 위 눈꺼풀, 상안검, 4. 하부 결막낭 중앙, 5. 상부 결막낭 내측. 40번은 대상자의 눈에 안약을 넣을 때 옳은 위치는 4번 하부 결막낭 중앙이 맞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위치에 점안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안약 점안 방법으로 각막에 직접 점안하는 것보다 결막에 점안하면 점적기가 눈에 닿아서 오염되거나 눈을 다치게 할 위험이 줄어들어 각막을 보호합니다. 41번입니다. 침상에서 배변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주변을 조용하게 해준다. 2. 바지를 내린 후 콧니부를 덮어준다. 3. 침상머리를 올려 배에 힘을 주게 한다. 4. 배변하는 동안 피부 상태를 살펴본다. 5. 배변 후 항문에서 요도 쪽으로 닦아준다. 41번은 침상에서 배변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3번 침상머리를 올려 배에 힘을 주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주변을 조용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텔레비전을 켜거나 음악을 틀어놓아 심리적 안정된 상태에서 용변을 보게 합니다. 2번 바지를 내린 후 콧니부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고 바지를 내리기 전에 콧니부를 덮어주고 바지를 내립니다. 4번 배변하는 동안 피부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고 배변할 때는 피해주고 배변 후 뒤처리할 때 피부 상태를 살펴봅니다. 5번 배변 후 항문에서 요도 쪽으로 닦아주는 것이 아니고 배변 후 앞에서 뒤, 요도에서 항문 쪽으로 닦아줍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침상 배설은 화장실에 못 가는 사정으로 침상에서 배설하는 경우입니다. 다음 42번입니다. 대상자의 배설물을 관찰한 결과 시설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경우는 1. 소변이 투명하다. 2. 소변에 거품이 없다. 3. 소변이 엷은 노란색이다. 4. 대변에 점액질이 섞여 있다. 5. 대변이 부드럽고 형태가 있다. 42번은 대상자의 배설물을 관찰한 결과 시설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경우는 4번 대변에 점액질이 섞여 있다가 맞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정상적인 배설물 상태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배설물 상태를 보고해야 하는 경우는 소변이 탁하거나 뿌옇다, 거품이 많이 난다, 소변 냄새가 심하다,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푸른 빛이거나 대변에 피가 섞여 나와 선홍색이거나 대변이 심하게 묽거나 점액질이 섞여 나오는 경우입니다. 43번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은 1. 소독약으로 세척할 수 있는 이동변기를 사용한다. 2.
이동변기를 대상자의 왼쪽에 놓는다. 3. 이동변기 앞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4. 이동변기 높이를 침대보다 높게 한다. 5. 이동변기를 하루에 한 번 세척한다. 43번은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은 1번 소독약으로 세척할 수 있는 이동변기를 사용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이동변기를 대상자의 왼쪽에 놓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의 건강한 쪽 오른쪽에 놓습니다. 이동변기 앞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는 것이 아니고 이동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줍니다. 4번 이동변기 높이를 침대보다 높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동변기 높이는 침대와 같도록 놓습니다. 5번 이동변기를 하루에 한 번 세척하는 것이 아니고 이동변기는 사용할 때마다 매번 깨끗이 세척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이동변기는 서거나 앉는 것은 가능하나 화장실까지 걷기는 어려운 대상자의 배설을 돕기 위해 사용합니다. 다음 44번입니다. 허리를 들어 올릴 수 없는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하는 방법은 1. 둔부를 들어 방수포를 깔아준다. 2. 기저귀 안에 쏙 기저귀를 대어준다. 3. 기저귀는 하루에 3번 교환한다. 4. 몸을 옆으로 돌려 눕히고 기저귀를 교환한다. 5. 사용한 기저귀는 안쪽 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44번은 허리를 들어 올릴 수 없는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하는 방법은 4번 몸을 옆으로 돌려 눕히고 기저귀를 교환한다입니다. 지문 1번 둔부를 들어 방수포를 깔아준다는 것은 대상자가 허리를 들어 올릴 수 없으므로 돌려 눕혀 방수포를 깔아줍니다. 2번 기저귀 안에 속 기저귀를 대주는 것이 아니고 기저귀는 자주 살펴보고 젖었으면 속히 갈아줍니다. 3번 기저귀는 하루에 3번 교환한다는 것은 기저귀는 정해진 시간에 갈아주는 것이 아니고 젖었으면 속히 갈아주어 피부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5번 사용한 기저귀는 안쪽 면이 아니고 바깥쪽 면이 깨끗한 부분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립니다. 45번입니다. 유치 돈용화를 하고 있는 대상자의 소변 주머니 관리 방법은 1. 소변 주머니를 세척하여 재사용한다. 2. 소변 주머니를 하루에 한 번 비운다. 3.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는 잠근다. 4. 소변 주머니를 아랫배보다 높게 위치시킨다. 5. 소변 주머니의 배출구가 바닥에 닿게 놓는다. 45번은 유치 돈용화를 하고 있는 대상자의 소변 주머니 관리 방법은 3번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잠근다가 맞습니다. 1번 소변 주머니를 세척하여 재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배출구를 소독한 후 사용합니다. 2번 소변 주머니를 하루에 한 번 비우는 것이 아니라 소변량과 색깔을 2 내지 3시간마다 확인하고 비웁니다. 4번 소변 주머니를 아랫배보다 높게 위치시키면 안되고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두지 않습니다. 5번 소변 주머니의 배출구가 바닥에 닿게 놓아서는 안되고 배출구를 알코올 솜으로 소독한 후 제자리에 놓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유치 돈용간의 교환 또는 삽입과 방광 세척은 간호사나 의료기관에 속한 사항입니다. 46번 치아가 없는 대상자의 입안을 깨끗이 닦아내는 방법은 1. 목젖까지 깊숙이 닦는다. 2. 마른 거즈를 사용하여 닦는다. 3. 윗 잇몸을 먼저 닦은 후 아래쪽을 닦는다. 4. 똑바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 후 닦는다. 5. 입안을 닦아낸 후 입 주변에 물기는 남겨둔다. 46번은 치아가 없는 대상자의 입안을 깨끗이 닦아내는 방법은 3번 윗 잇몸을 먼저 닦은 후 아래쪽을 닦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목젖까지 깊숙이 닦지 않습니다. 2번 마른 거즈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거즈를 감은 서랍자 또는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를 물에 적셔 닦습니다. 4번 똑바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 후 닦는 것이 아니고 앉거나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 후 닦습니다. 5번 입안을 닦아낸 후 입 주변의 물기는
닦아냅니다. 47번입니다. 대상자의 발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1. 보온을 위해 나일론 양발을 신긴다. 2. 피부가 자극되므로 마사지하지 않는다. 3. 피부 건조 예방을 위해 오일을 발라준다. 4. 염증 예방을 위해 발톱은 둥글게 잘라준다. 5. 안쪽으로 파고든 발톱은 알코올로 소독해준다. 47번은 대상자의 발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3번 피부 건조 예방을 위해 오일을 발라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보온을 위해 면제품 양말을 신깁니다. 2번 피부가 자극되므로 마사지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마사지를 해줍니다. 4번 염증 예방을 위해 발톱은 일자로 잘라줍니다. 5번 안쪽으로 파고든 발톱은 알코올로 소독해 주면 안되고 요양보호사는 의료 처치를 하지 말고 발톱에 이상이 있을 경우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노인의 피부는 건조하여 각질이 생기기 쉬우므로 오일이나 로션 등을 발라주어야 합니다. 다음 48번입니다. 여성 대상자의 회음부 청결을 돕는 방법은 1. 목욕담요로 복부를 덮는다. 2. 둔부 밑에 변기를 넣은 후 방수포를 깐다. 3. 따뜻한 물을 음부에 흘러보낸 후 닦는다. 4. 회음부에 분비물이 있으면 소독해준다. 5. 회음부 세척 후 젖은 수건으로 물기를 닦는다. 48번은 여성 대상자의 회음부 청결을 돕는 방법은 3번 따뜻한 물을 음부에 흘려보낸 후 닦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목욕 담요로 복부만을 덮는 것이 아니고 몸과 다리를 덮습니다. 2번 둔부 밑에 변기를 넣은 후 방수포를 까는 것이 아니고 둔부 밑에 방수포와 목욕 수건을 겹쳐서 깐 후 변기를 밀어 넣습니다. 4번 회음부에 분비물이 있으면 소독해 주지 말고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합니다. 5번 회음부 세척 후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줍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회음부 청결 관리는 대상자의 수치심이나 성희롱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최대한 대상자 스스로 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49번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침상 목욕을 돕는 방법은 1. 목, 이마, 얼굴 순서로 닦는다. 2. 면봉으로 귀 안쪽의 기지를 닦는다. 3. 샴푸를 묻혀 손톱으로 마사지하며 머리를 감긴다. 4.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닦는다. 5. 한쪽 눈을 닦고 수건의 다른 면을 사용하여 반대쪽 눈을 닦는다. 49번은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침상 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5번 한쪽 눈을 닦고 수건의 다른 면을 사용하여 반대쪽 눈을 닦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목, 이마, 얼굴 순서로 닦는 것이 아니고 얼굴, 이마, 목 순서로 닦습니다. 2번 면봉으로 귀 안쪽의 귀지를 닦지 않습니다. 귀 안쪽을 닦을 때는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번 샴푸를 묻혀 손톱으로 마사지하며 머리를 감기는 것이 아니고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하며 머리를 감깁니다. 4번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같은 방향으로 닦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침상 목욕은 움직이기 어려운 대상자를 침대에 누인 채로 편안하고 청결하게 목욕시키는 경우입니다. 다음 50번입니다.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 없는 상의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1. 건강한 팔에서 머리에서 마비된 팔. 2. 건강한 팔에서 마비된 팔에서 머리. 3. 마비된 팔에서 머리에서 건강한 팔. 4. 마비된 팔에서 건강한 팔에서 머리. 5. 머리에서 마비된 팔에서 건강한 팔. 50번은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입히는 순서는 3번 마비된 팔에서 머리에서 건강한 팔이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에서와 같이
편마비 대상자에게 옷을 입히거나 벗길 때 기준으로 입마 벗건을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입힐 때는 마비된 쪽이 먼저, 벗길 때는 건강한 쪽이 먼저라는 의미의 입마 벗건입니다. 편마비 대상자 옷 입힐 때나 벗길 때의 문제에서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51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할 때의 효과는 1. 체중 증가, 2. 기관지 확장, 3. 감각기능 향상, 4. 인지능력 개선, 5. 보행시 신체 안정. 51번의 그림은 아래 참고사항에서 설명과 같이 요추와 안정화 운동으로서 척추의 안정성을 제공하고 다른 움직임을 할 때 척추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5번 보행시 신체 안정이 맞습니다. 다음 52번입니다. 사지마비 대상자를 일으켜 앉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대상자를 향하여 가까이 선다. 나. 상체를 밀어 올려 대상자를 일으킨다. 다. 요양보호사의 한쪽 팔로 대상자의 목과 어깨 밑을 받쳐 지지한다. 라. 대상자의 양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 마. 몸통을 요양보호사 쪽으로 돌려 앉힌다. 순서를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초 후 설명을 합니다. (52번은) 사지마비 대상자를 일으켜 앉히는 순서로 제시 내용을 나열하는 것입니다. 제시 내용은 가. 대상자를 향하여 가까이 선다. 나. 상체를 밀어 올려 대상자를 일으킨다. 다. 요양보호사의 한쪽 팔로 대상자의 목과 어깨 밑을 받쳐 지지한다. 라. 대상자의 양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 마. 몸통을 요양보호사 쪽으로 돌려 앉힌다. 먼저 가압은 대상자를 향하여 가까이 섭니다. 다음은 라압은 대상자의 양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습니다. 다음은 다압은 요양보호사의 한쪽 팔로 대상자의 목과 어깨 밑을 받쳐 지지합니다. 다음은 나압은 상체를 밀어 올려 대상자를 일으킵니다. 마지막으로 마압은 몸통을 요양보호사 쪽으로 돌려 앉히는 순서입니다. 따라서 4번 가, 라, 다, 나, 마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의 사지마비 대상자 일어나 앉히기 사진을 참고하셔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53번입니다. 가파른 내리막길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대상자의 이동을 돕는 방법은 1. 휠체어를 뒤로 돌려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2. 휠체어를 뒤로 돌려 앞바퀴를 들고 내려간다. 3. 휠체어를 앞으로 하여 똑바로 내려간다. 4. 휠체어를 앞으로 하여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5. 휠체어를 앞으로 하여 앞바퀴를 들고 내려간다. 53번은 가파른 내리막길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대상자의 이동을 돕는 방법으로 1번 휠체어를 뒤로 돌려 지그재그로 내려간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휠체어 4바퀴 모두 지면을 닿은 상태로 경사길을 앞으로 내려갈 경우 대상자가 앞으로 굴러 떨어질 수 있습니다. 54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보행기를 이용하는 대상자의 보행을 돕는 방법은 1. 대상자의 건강한 쪽 앞에서 보조한다. 2. 대상자를 보행기 앞에서 기대어 서게 한다. 3. 건강한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옮기게 한다. 4. 먼저 옮긴 발이 나간 지점까지 나머지 발을 옮기게 한다. 5. 보행기는 대상자의 팔꿈치가 90도로 구부러지는 높이로 조절한다. 54번은 그림과 같은 보행기를 이용하는 대상자의 보행을 돕는 방법은 그림은 성인용 보행기입니다. 4번 먼저 옮긴 발이 나간 지점까지 나머지 발을 옮기게 한다가 맞습니다. 1번 대상자의 건강한 쪽 앞에서 보조하는 것이 아니고 기능이 불안정한 쪽에서 보조를 합니다. 2번 대상자를 보행기 앞에 기대어 서게 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를 바른 자세로 서게 합니다. 3번 건강한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옮기는 것이 아니고 약한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옮깁니다. 5번
보행기는 대상자의 팔꿈치가 90도로 구부러지는 높이로 조절하는 것이 아니고 팔꿈치가 30도로 구부러지도록 하고 대상자 둔부 높이로 조절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한쪽 다리만 약한 대상자는 약한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앞으로 이동합니다. 55번입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짚고 버스에 승차할 때 순서로 옳은 것은 1. 지팡이에서 오른쪽 다리에서 왼쪽 다리 2. 지팡이에서 왼쪽 다리에서 오른쪽 다리 3. 왼쪽 다리에서 지팡이에서 오른쪽 다리 4. 왼쪽 다리에서 오른쪽 다리에서 지팡이 5. 오른쪽 다리에서 지팡이에서 왼쪽 다리 55번은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짚고 버스에 승차할 때 순서로 옳은 것은 오른쪽 박스의 지팡이를 이용하여 계단을 오를 때와 같이 지팡이가 이동 후 건강한 다리가 이동하고 마지막으로 마비된 다리가 이동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이므로 왼쪽 다리가 건강합니다. 또한 왼팔에 지팡이를 짚게 됩니다. 따라서 지팡이가 먼저 나가고 다음 건강한 쪽인 왼쪽 다리가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마비된 오른쪽 다리가 따라 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2번 지팡이에서 왼쪽 다리에서 오른쪽 다리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에서는 요양보호사는 지팡이를 쥐지 않은 옆쪽에 위치하여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대상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잡고 대상자와 호흡을 맞춰 보행합니다. 다음 56번입니다. 욕창 예방 매트리스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매트리스 위에 찜질개를 깔아준다. 2. 대상자 외에 1인 이상이 동시에 사용한다. 3. 일주일에 한 번 작동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한다. 4. 매트리스는 끓는 물에 소독한 후 말려 사용한다. 5. 엉덩이 밑에 손을 넣어 매트리스 공기압을 확인한다. 56번은 욕창 예방 매트리스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5번 엉덩이 밑에 손을 넣어 매트리스 공기압을 확인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매트리스 위에 찜질기를 깔아주면 안됩니다. 날카로운 물건이나 열에 닿으면 터져서 공기압이 새어 나올 수 있습니다. 2번 대상자 외에 1인이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성을 고려하여 사용하지 않습니다. 3번 일주일에 한 번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 하루에 한 번 작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4번 매트리스는 끓는 물에 소독하는 것이 아니고 매트리스는 흐르는 물로 소독한 후 말려서 사용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매트리스의 교대 부양을 통해 압력을 분산하여 욕창을 예방하는 노인장기 요양보험 급여 복지 용구입니다. 57번입니다. 가래가 묻은 물품을 처리할 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1. 물품을 처리한 후 고체 비누로 손을 닦는다. 2. 사용한 장갑을 말려 두었다가 다시 사용한다. 3. 흡인병에 분비물이 가득 차면 버리고 세척한다. 4. 가래가 묻은 의류는 일반 의류와 분리하여 세탁한다. 5. 가래를 흡인한 카레트는 흐르는 물에 씻은 후 사용한다. 57번은 가래가 묻은 물품을 처리할 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4번 가래가 묻은 의류는 일반 의류와 분리하여 세탁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물품을 처리한 후 물과 비누로 손을 씻습니다. 2번 사용한 장갑은 말려 두었다가 다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한 장갑 등 오염된 물품은 정해진 곳에 버립니다. 3번 흡인병에 분비물이 가득 차면 버리고 세척하는 것이 아니고 깨끗이 씻어서 소독합니다. 5번 가래를 흡인한 카레트는 흐르는 물에 씻은 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카레트는 비벼 씻고 15분 이상 끓인 후 그늘에 말려서 사용합니다. 58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낙상 위험이 높은 대상자는 1. 휠체어에 앉아 있는 대상자 2.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는 대상자 3. 굽이 낮은 신발을 신고 있는 대상자 4. 시력에 맞는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대상자 5.
복합질환으로 5가지 종류의 약물을 복용하는 대상자. 58번은 낙상 위험이 높은 대상자는 5번 복합질환으로 5가지 종류의 약물을 복용하는 대상자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에서는 낙상을 일으키는 요인, 신체적 요인, 환경적 요인, 행동적 요인을 설명했습니다. 59번입니다. 시설에서 전기사고에 대비하여 안전수칙을 지킨 경우는 1. 플러그를 뽑을 때 전선을 잡고 뽑는다. 2. 전원이 켜진 전기기구를 물로 세척한다. 3. 의료기기는 접지용 3핀 플러그를 사용한다. 4. 전선이 벗겨진 경우 청테이프를 붙여 사용한다. 5. 하나의 콘센트에 전기 코드 여러 개를 이어서 사용한다. 59번은 시설에서 전기사고에 대비하여 안전수칙을 지킨 경우는 3번 의료기기는 접지용 3핀 플러그를 사용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플러그를 뽑을 때 전선을 잡고 뽑는 것이 아니고 플러그를 잡고 뽑습니다. 2번 전원이 켜진 전기기구를 물로 세척하는 것은 절대 금지 사항입니다. 4번 전선이 벗겨진 경우 청테이프를 붙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련 테이프를 붙이거나 교체합니다. 5번 하나의 콘센트에 전기 코드 여러 개를 이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전기사고는 누전, 과전류, 합선, 불꽃 방전, 과열, 사용자의 부주의 등으로 발생합니다. 다음 60번입니다. 고혈압 대상자에게 혈압을 낮추기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칼륨이 많이 함유된 식품은 1. 누룽지, 2. 조개젓, 3. 강된장, 4. 찐고구마, 5. 마른 오징어. 60번은 고혈압 대상자에게 혈압을 낮추기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칼륨이 많이 함유된 식품은 4번 찐고구마입니다. 참고사항에서와 같이 고혈압의 경우 혈압을 낮출 수 있는 식습관과 생활습관 개선이 중요합니다. 61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표시 기호가 있는 의복의 다림질 방법은 1. 80에서 120도 C로 다림질한다. 2. 80에서 120도 C의 물을 분무한 후 다림질한다. 3. 80에서 120도 C로 다림질한 후 펴서 보관한다. 4. 80에서 120도 C로 다림질한 후 완전히 말린다. 5. 원단 위에 천을 덮고 80에서 120도 C로 다림질한다. 61번은 다음과 같은 표시 기호가 있는 의복의 다림질 방법은 그림에서는 다리미 속에 80 내지 120도 C의 표기와 다리미 아래 물결 무늬의 그림이 있습니다. 5번 원단 위에 천을 덮고 80 내지 120도 C로 다림질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에서는 다림질 표시기호 3가지입니다. 다음 62번입니다. 대상자가 복용하던 처방약이 떨어져 요양보호사가 대신 구매할 때 옳은 방법은 1. 약국에 전화를 걸어 가져오게 한다. 2. 약을 구매하는 일은 가족이 하게 한다. 3. 대행할 다른 업무까지 모았다가 처리한다. 4. 약을 구매하기 전에 처방전과 비용을 준비한다. 5. 사적인 일을 먼저 보고 남은 시간에 구매한다. 62번은 대상자가 복용하던 처방된 약이 떨어져 요양보호사가 대신 구매할 때 옳은 방법은 4번 약을 구매하기 전에 처방전과 비용을 준비한다가 맞습니다. 다른 지문은 부적절하거나 부당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에서 일상 업무 대행은 물품 구매, 약 타기, 은행, 관공서 가기 등을 대신해 주는 것입니다. 63번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복용약은 식탁 위에 놓아둔다. 2. 욕실 세제는 세면대 위에 둔다. 3. 달리는 차 안에 있을 때는 문을 잠근다. 4. 과일 모양의 자석을 냉장고에 부착한다. 5. 온수 수도꼭지는 투명 테이프로 표시한다.
63번은 치매 대상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3번 달리는 차 안에 있을 때는 문을 잠근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복용약은 식탁 위에 놓아두지 않고 치웁니다. 약 등 위험한 물건은 치매 대상자가 발견할 수 없는 곳에 보관합니다. 2번 욕실 세제는 세면대 위에 두지 않고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보관합니다. 4번 과일 모양의 자석을 냉장고에 부착하지 않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먹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5번 온수 수도꼭지는 투명 테이프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빨간색으로 표시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에서는 치매 대상자 사고 발생 원인으로 자신의 안전을 고려치 않고 자신이 과거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새로운 일, 학습 능력이 부족하고 금방 잊고 상황 분석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64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흥분해서 서랍 안에 물건을 꺼내어 흔들어 놓는 행동을 반복할 때 대처 방법은 1. 행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2.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물어본다. 3. 반복 행동을 그만두도록 손으로 제지한다. 4. 청소하기 어려우니 그만하라고 설득한다. 5. 콩나물 다듬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4번은 치매 대상자가 흥분해서 서랍 안에 물건을 꺼내어 흔들어 놓는 행동을 반복할 때 대처 방법은 5번 콩나물 다듬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한다가 맞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부적절한 대처 방법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에서는 치매 대상자가 치매 후기 단계인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는 주변 상황에 대한 인식을 못하여 자신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이고 논리적 생각을 못하고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주변에 관심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65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이 감자 너무 맛있어 라며 세숫비누를 먹을 때 대처 방법은 1. 진짜 맛있겠네요 라며 하던 일을 계속한다. 2. 이게 정말 감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한다. 3. 이건 건강에 해로워요 라고 말하며 비누를 바로 뺏는다. 4. 이건 산성 성분이 들어간 세숫비누예요 라고 설명한다. 5. 저거랑 바꿔 먹어요 라며 대상자가 좋아하는 간식과 교환한다. 65번은 치매 대상자가 이 감자 너무 맛있어 라며 세숫비누를 먹을 때 대처 방법은 5번 저거랑 바꿔 먹어요 라며 대상자가 좋아하는 간식과 교환한다가 가장 적절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치매 대상자 음식 섭취 관련 행동의 이유는 과식하거나 배고픔을 호소하는 경우와 손에 만져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먹으려고 하는 이식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66번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수면을 돕는 방법은 1. 취침 직전에 운동을 하게 한다. 2. 취침 전 좋아하는 술을 한 잔 제공한다. 3. 저녁 식사 후 바로 잠자리에 들게 한다. 4.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게 한다. 5. 밤에 잠이 부족한 경우 낮잠을 충분히 자게 한다. 66번은 치매 대상자의 수면을 돕는 방법은 4번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취침 직전에 운동을 하게 하면 안 되고 취침 직전에는 안정감을 주어야 합니다. 2번 취침 전에 좋아하는 술을 제공하면 안 되고 오후와 저녁에는 커피나 술과 같은 음료를 주지 않습니다. 3번 저녁 식사 후 바로 잠자리에 들게 하지 말고 일정한 시간 경과 후에 잠자리에 들게 합니다. 5번 밤에 잠이 부족한 경우 낮잠을 제재하고 산책 등 야외 활동을 하게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치매 대상자가 수면장애를 일으키는 것은 시간 감각이 없어 낮과 밤이 바뀔 수 있으며 외부 환경이 불편하거나 안정감이 없을 경우입니다. 67번입니다. 밤에 자다가 깨서 배를 움켜잡고 거실을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복통이 있는지 확인한다. 2. 따뜻한 녹차를 제공한다. 3.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준다. 4. 문을 열어 신선한 바람을 쏘이게 한다. 5.
빨래를 개면서 에너지를 소모하게 한다. 67번은 밤에 자다가 깨서 배를 움켜잡고 거실을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복통이 있는지 확인한다가 지문 중 가장 적절합니다. 지문 2번 따뜻한 녹차 등 수면을 방해하는 커피나 카페인 음료를 주지 않습니다. 3번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 주기보다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림으로써 정서 불안에 의한 배회를 줄여줍니다. 4번 문을 열어 신선한 바람을 쏘이게 하기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소음을 차단합니다. 5번 빨래를 개면서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는 것은 밤에보다 낮 시간에 단순한 일거리를 주어 배회 증상을 줄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에서와 같이 배회의 원인은 기억력 상실이나 시간과 방향 감각의 저하, 정서적 불안, 배고픔, 화장실을 찾지 못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다음 68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딸에게서 선물 받은 지갑을 누군가 훔쳐갔다며 주위 사람을 의심할 때 대처 방법은 1. 지갑을 언제 어디에 두었는지 물어본다. 2. 다른 대상자에게 지갑을 가져갔는지 확인한다. 3. 지갑을 잃어버린 것이 사실인지 재차 확인한다. 4. 딸에게 더 좋은 지갑을 사오게 하겠다고 말한다. 5. 평소에 지갑을 두는 장소로 가서 함께 찾아본다. 68번은 치매 대상자가 딸에게서 선물 받은 지갑을 누군가 훔쳐갔다며 주위 사람을 의심할 때 대처 방법은 5번 평소에 지갑을 두는 장소로 가서 함께 찾아본다가 지문 중 가장 적절합니다. 치매 대상자가 의심이 많은 이유는 자신의 경험과 주위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점차 곤란해지고 물건을 둔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 수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69번입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던 치매 대상자가 앞에 앉아 있는 노인에게 화내며 욕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 즉시 사과하게 한다. 2. 단호한 어조로 욕을 멈추게 한다. 3. 진정시킨 후 화가 난 이유를 물어본다. 4.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5. 서로 대면하지 않도록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한다. 69번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던 치매 대상자가 앞에 앉아 있는 노인에게 화내며 욕을 할 때 대처 방법은 5번 서로 대면하지 않도록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한다가 가장 적절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지문 1번 즉시 사과하기보다 천천히 관심 변화를 유도합니다. 2번 단호한 어조로 욕을 멈추게 하지 않고 온화하게 이야기합니다. 3번 진정시킨 후에도 상기시키지 않습니다. 4번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고 경고와 같이 자극을 주지 말고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파괴적 행동의 특징입니다. 다음 70번입니다. 해질녘만 되면 집안을 왔다 갔다 하며 불안해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커튼을 걷어 밖을 볼 수 있게 한다. 2. 조명을 어둡게 하여 마음을 안정시킨다. 3. 혼자 조용히 쉴 수 있는 시간을 늘려준다. 4. 좋아하는 반려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한다. 5. 피자와 콜라를 제공하여 포만감을 느끼게 한다. 70번은 해질녘만 되면 집안을 왔다 갔다 하며 불안해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4번 좋아하는 반려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한다가 가장 적절합니다. 지문 1번 커튼을 걷어 밖을 볼 수 있게 하지 말고 들뜬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2번 조명을 어둡게 하기보다 밝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번 혼자 조용히 쉴 수 있는 시간을 늘려주기보다 관찰하며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5번 피자와 콜라를 제공하여 포만감을 느끼게 하면 안되고 따뜻한 음료수 등이 잠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래 참고사항의 석양증후군은 낮에는 유순하다가 저녁 8시에서 9시만 되면 갑자기 침대 밖으로 뛰쳐나오거나 옷을 벗고 방을 서성이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71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다른 치매 대상자의 앞에서 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할 때 대처 방법은
1. 상하의가 붙은 옷으로 갈아입힌다. 2. 모욕감을 주어 행동을 멈추게 한다. 3. 자연스럽게 다가가 옷을 입혀준다. 4. 크게 소리를 질러 행동을 제지한다. 5. 다른 침해 대상자에게 행동의 원인을 이해시킨다. 71번은 침해 대상자가 다른 침해 대상자의 앞에서 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할 때 대처 방법은 3번 자연스럽게 다가가 옷을 입혀준다가 가장 적절한 대처입니다. 지문 1번은 상하의가 붙은 옷을 갈아입히기보다 성적 관심을 보이면 공공장소에 가는 것을 삼가합니다. 2번 모욕감을 주어 행동을 멈추게 하는 것보다 다른 욕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4번 크게 소리를 질러 행동을 제지하면 안되고 부드러운 태도로 설명합니다. 5번 다른 침해 대상자에게 행동의 원인을 이해시키기보다 당황하지 말고 옷을 입혀줍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돕는 기본 원칙을 설명했습니다. 문제풀이 해설을 할 때마다 설명을 합니다만 침해 대상자의 문제 행동 8가지, 반복적 질문, 음식 섭취 관련, 수면장애, 배회, 의심 망각 환각, 파괴적 행동, 석양 증후군, 부적절한 성적 행동은 표준 교재에서 12페이지밖에 되지 않지만 매회 7, 8문제가 출제되고 있어 공부 시간에 비해 득점 효과가 아주 높은 파트입니다. 집중 공부가 필요합니다. 다음 72번입니다. 대화할 때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으로 바람직한 것은 1. 대화하는 내내 웃는다. 2. 손가락으로 지적하며 이야기한다. 3. 대상자와 같은 눈높이에서 이야기한다. 4. 시선은 분산되지 않도록 한 곳에 고정한다. 5. 대상자가 이야기하는 동안 계속 고개를 끄덕인다. 72번은 대상자와 대화할 때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으로 바람직한 것은 3번 대상자와 같은 눈높이에서 이야기한다가 맞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에서 과잉이거나 혼란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문 2번은 손가락으로 지적하며 이야기하는 것은 대상자를 존중하는 태도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에서 침해 대상자의 신체적 언어 사용 시 유의사항으로 정면에서 마주보고 눈높이에 맞추고 관심을 보이고 접근 시 옆에서 합니다. 73번입니다. 겨울에 여름 옷을 입고 외출하려는 침해 대상자와 올바르게 의사소통한 것은 1. 안 돼요. 여름 옷 입으면 감기에 걸려요. 2. 지금이 어떤 계절인지 알고 계신 거예요. 3. 네, 원하시는 대로 여름 옷을 입고 나가세요. 4. 여름 옷 위에 두꺼운 외투를 껴입고 함께 나가요. 5. 그 옷 입고 나가시면 제가 아드님께 혼나요.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요. 73번은 겨울에 여름 옷을 입고 외출하려는 침해 대상자와 올바르게 의사소통한 것은 4번 여름 옷 위에 두꺼운 외투를 껴입고 함께 나가요가 가장 적절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침해 대상자와 의사소통 시 고려할 사항으로는 의사 전달을 할 수 없게 되어도 감정 기능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의사 전달이 불가능할 경우 대상자가 원하는 중심으로 소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74번입니다. 대상자가 코로나19 때문에 애들이 못 오니까 밥맛도 없고 외롭네 라고 이야기할 때 공감적 반응은 1.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못 오죠. 2. 우울해지니까 다른 이야기 할까요? 3.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더 외로워요. 4. 그동안 잘 참으셨는데 조금만 더 참으세요. 5. 매주 보던 자녀분들을 못 보시니까 마음이 허전하시군요. 74번은 대상자가 코로나19 때문에 애들이 못 오니까 밥맛도 없고 외롭네 라고 이야기할 때 공감적 반응은 5번 매주 보던 자녀들을 못 보시니까 마음이 허전하시군요가 가장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공감이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감정을 함께 느끼며 자신이 느낀 바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75번입니다.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지 않으려는 대상자에게 나 전달법으로 올바르게 의사소통한 것은 1. 매번 옷 갈아입히기가 진짜 힘드네요. 2. 옷을 갈아입으면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3.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는 것이 싫으시군요. 4. 옷을 갈아입지 않으시니 건강을 해칠까봐 걱정돼요. 5. 옷을 갈아입고 저와 함께 밖에 나가서 산책하실래요? 75번은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지 않으려는 대상자에게 나 전달법으로 올바르게 의사소통한 것은 4번 옷을 갈아입지 않으시니 건강을 해칠까봐 걱정돼요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나 전달법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하는 표현법입니다. 76번입니다. 다음의 의사소통 방법이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말의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반복하여 전달하고 이해 여부를 확인한다. 밝은 방에서 입모양을 볼 수 있도록 시선을 맞추며 말한다. 1. 시각장애, 2. 언어장애, 3. 노인성 난청, 4. 진압력 장애, 5. 판단력 장애. 76번은 제시 내용, 말의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반복하여 전달하고 이해 여부를 확인한다. 밝은 방에서 입모양을 볼 수 있도록 시선을 맞추며 말한다의 의사소통 방법이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3번 노인성 난청 대상자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성 난청은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생기는 청각 기능의 저하입니다. 77번입니다. 다음 중 질식이 의심되는 하임리히법이 필요한 대상자는 5초 후 설명을 합니다. 77번은 질식이 의심되는 하임리히법이 필요한 대상자는 1번입니다. 아래 참고 사진과 같이 질식 시 대상자의 주요 증상은 목을 조르는 듯한 자세를 한다. 갑자기 기침을 하며 괴로운 얼굴 표정을 한다. 숨을 쉴 때 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가슴 부위의 호흡 운동이 보이지만 공기의 흐름이 적거나 없습니다. 다음 78번입니다. 대상자가 반응은 없으나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이 관찰될 때 취하게 해야 하는 회복 자세는 5초 후 설명합니다. 78번은 대상자가 반응은 없으나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이 관찰될 때 취하게 해야 하는 회복 자세는 아래 참고사항 설명과 같이 회복 자세는 대상자의 몸 앞쪽으로 한쪽 팔을 바닥에 대고 다른 쪽 팔과 다리를 구부린 채로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히는 자세입니다. 따라서 그림 1번이 맞습니다. 지문 4번의 그림은 1번과 유사한 자세이지만 고개가 돌려 눕혀져 있습니다. 79번입니다.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2. 전기 충격이 전달될 때 대상자를 붙잡아 지지한다. 3. 자동 심장 충격기는 10분 간격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한다. 4. 전원 켜기, 심장 리듬 분석, 전극 패드 부착, 재제동 순서로 사용한다. 5. 전기 충격을 전달하고 나서 2분 후에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한다. 79번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전기 충격이 전달될 때 대상자에게서 손을 뗍니다. 3번 자동 심장 충격기는 10분 간격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2분 간격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4번 전원 켜기, 심장 리듬 분석, 전극 패드 부착,
제세동 순서가 아니고 자동 심장 충격기는 전원 켜기, 전극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제세동 순서로 사용합니다. 5번 전기 충격을 전달하고 나서 2분 후에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 충격을 전달하고 나서 즉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자동 심장 충격기의 일반적 4단계는 먼저 전원을 켜고 두 번째로 패드를 붙이고 세 번째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모두 물러나고 재세동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즉시 가슴 압박을 다시 시행합니다. 33회 기출문제풀이의 마지막 문제인 80번입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 기도 유지를 위한 자세는 5초 후 설명합니다. (80번은) 심폐소생술을 할 때 기도 유지를 위한 자세는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기도 유지는 대상자가 반응을 하지 않고 의식이 없으면 구강 내의 혀를 지탱하는 근육이 이완되어 기도가 폐쇄되는 것을 방지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2번의 자세가 맞습니다. 33회 기출문제 2교시 실기시험 45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35회 기출문제도 마무리 복습 정리하는 차원에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대비한 매회마다 출제되는 문제 모음, 기출문제, 모의고사와 요점 정리도 계속됩니다. 오늘 문제풀이와 해설 중에서 잘못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